안녕하세요. 붓겟마인드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판단이 맞는 걸까? 주어진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했지만 내가 원인과 결과를 옳게 짚은 것인지 예측이 맞을지는 언제나 미지수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어느 회사 제품이 좋은지, 어떤 모델이 좋은지 여러 정보를 검색하고 살 물건을 정한 후에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한지 다시 데이터를 모으지요. 소비자로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런데 상사를 설득해야 하는 직장인,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장, 소비자의 환심을 사야 하는 마케터로서 우린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이터에도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자의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도 이 중 하나인데요. 나의 관심사와 경험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주는 정보는 정보의 편중을 가져옵니다. 데이터의 함정 두 번째는 똑같은 결과를 두고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쯤 한 기업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해 통 큰 TV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40인치 이하로 크기는 약간 작지만 가격을 50만 원 이하로 파격적으로 책정한 것이지요. TV 판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의 이유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TV가 잘 안 팔렸을 것이라 예상한 분이 있다면 짐작하실 텐데요. 흥미롭게도 정작 싱글들은 이 제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TV를 사간 사람들은 모텔 주인이나 멀티방 주인이었죠. 싱글들은 오히려 70인치 이상의 큰 모니터를 택했답니다. 집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모니터에 연결해서 게임하고 영상통화하고 동영상을 보는 게 그들에게는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통 큰 TV의 소비 타겟은 잘못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젊은 1인 가구의 삶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를 두고 누군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은 결혼을 아예 안 하는데 우리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죠. 이혼율이 높다는 데이터는 나왔지만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책 상상하지 말라는 현상을 보고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고 계속 관찰하고 통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인드마이너인 송기령 부사장입니다. 마인드마이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숨은 욕망을 캐내는 직업을 뜻해요. 책에서 소개하는 관찰의 핵심은 가설 자체를 없애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기존의 틀을 부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파괴적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시야를 열어두고 관찰해야 전혀 새로운 가설을 찾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책에 이런 예시가 나와요. 라멘집을 냈는데 장사가 안 된다면 그것은 옆집 대박가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국을 강타한 다이어트 열풍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느라 라멘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옆 가게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짐작하고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본인의 가설을 옹호해주는 데이터만 수집하게 된다. 라멘집 사장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옆집과 출혈 경쟁을 벌이는 대신 칼로리가 낮은 채소 라멘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60대, 20대, 고객, 상사,
부하 직원의 마음을 알고 싶나요? 그럼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관찰을 하면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호도된 여론,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모았다면 상대 또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천천히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인문학적 통찰력입니다. 빅데이터는 모으기도 어렵지만 데이터 자체로는 아무런 통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책에 나온 예시를 볼까요? 예전에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다. 우선 기초 자료로 소셜 네트워크의 글을 수집했고, 이 중 집, 이동 상황, 일터 등의 공간과 대상, 디바이스를 조합하여 모바일 사용 장면을 다방면으로 포괄하도록 문서를 추출했다. 그런 다음 모바일 사용자의 행동 및 니즈를 분석할 수 있는 맥락이 담긴 자료만 선별했다. 이를테면 바쁜 며칠이 지나고 카페에서 아이패드와 폰에 딱 붙어서 여유로운 금요일을 보낸다 라는 문장에는 시간, 장소, 행동 등의 사실과 맥락이 들어가 있다. 반면 내 스마트폰의 홈 버튼이 고장났다 라는 문장은 해석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의 행위에서 보이는 사실을 기록하고 글을 작성한 시점 등의 메타 정보를 추가해 팩트 노트를 만든다. 마지막으로는 팩트 노트에 모인 수많은 상황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묶일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 현상에 대한 통찰이나 발견된 사람들의 니즈를 정리한다. 결국 데이터라는 단편적인 문장, 숫자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상황, 생각을 해석해내는 것이 통찰력인 것입니다. 통찰이란 어찌 보면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능력이겠지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저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니까요. 데이터를 연결시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있어야 함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수많은 영상과 게시물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넘쳐나는 댓글들이 나를 데이터의 오류에 빠지게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진정 이해하고 싶은 나 자신, 동고동락하는 가족, 친구, 동료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불안하다는 이유로 남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판단과 해답의 실마리를 나의 눈과 통찰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드렸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